와, 2026년에 유튜브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다고요? 지금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도 조회수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나오고 진짜 힘 빠지는 일입니다. 저도요, 다 겪어보고 해봐서 알고 있어요. 근데 2026년에는 이런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알고 계시나요? 중요한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모을 것인가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채널, 지금 삽질만 하고 계신 그 채널을 2026년 트렌드에 딱 맞는 떡상하는 채널로 싹 갈아엎어 드릴게요. 훨씬 적은 노력으로 압도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고 이제 더 이상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목매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럼 2026년 트렌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변화의 핵심과 가장 확실한 공략법을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고리즘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최근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숫자에 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구독자가 10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각각의 영상을 잘 만들어야 노출이 되는 구조예요. 단순히 구독자 숫자가 많다고 나의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말은 곧 구독자가 적은 분들에게는 희소식과도 같은데요. 구독자가 많든 적든 영상을 잘 만들면 똑같이 노출이 잘 될 기회가 있다는 말이니까요. 제가 이 영상을 12월 30일 오후 4시 50분에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제 주변에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구독자가 5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도요. 왜 그럴까요? 과거와는 다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급격하게 변했고 자본이 유튜브 시장에 들어오면서 영상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생각엔 개인 크리에이터가 자본의 힘을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상의 퀄리티만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회수로만 돈을 벌려는 전략은 버리시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2026년에는 구독자 숫자가 더더욱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크리에이터의 시대도 끝났다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인데요. 최근 제가 이것저것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트렌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일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은데요. 아직 조사가 끝난 건 아니라서. 근데 요즘에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뒷단에 사업 구조를 붙이신 분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크리에이터로 전향을 해서 판매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투자를 하려는 펀드들이 발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 한 곳에서만 들은 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들었어요. 일단 제가 조사가 끝난 건 아니라서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26년에는 크리에이터만 해도 살아남기 어렵고 사업만 해서도 살아남기 힘든 것 같아요. 작은 사업체의 경우에 또 투자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자본으로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럼 답은 뭘까요? 크리에이터이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 이게 유튜브를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걸 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는 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추천의 시대가 온 거예요. 예전에는요, TV에서 일방적으로 광고를 보여줬죠. 저도 신문방송학과를 대학에서 주전공으로 해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대중 광고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뭐 무한도전 같은 인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 국민이 무한도전이 방영하는 그 시간이 되면 TV 앞에 앉아서 가족들이 뭐 오손도손 모여서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방송사에서 엄격히 검열하고 선별한 콘텐츠를 대중들이 소비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의 상단에 본인의 제품을 노출시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뭐 사람들이 예전에는 전부 다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제품을 찾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챗 GPT를 이용합니다. 아니면 내가 검색을 하지도 않았어. 근데 유튜브를 켜면은 알고리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 추천을 해주죠. 요즘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이 초개인화이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송기령 작가님의 시대예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작가님 북콘서트도 다녀왔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핵개인의 시대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인이 이제는 쪼개져서 홀로 서는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호명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내가 가진 어떠한 직업보다도 나라는 사람이 직업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람, 즉 개인의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2026년에는 더더욱이 나라는 사람을 알려서 나라는 개인을 인지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또 검색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물론 많죠. 하지만 그 전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이 알고리즘이 추천한 그런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더 민감하게 트렌드를 읽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공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검색 상단에 나의 제품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을 장악하고 SNS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이 신흥 부자가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요. 언행일치인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고 있겠죠? 솔직히 지금 유튜브 붐입니다. 완전 너도 나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026년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존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대략 2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좀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거만했죠? 지금은 그때 제 자신을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럴 만도 했던 게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떡상을 했고 여러 출판사에서 동시에 출간 제의 연락을 주셨고 어떠한 플랫폼들에서 입점 문의가 와서 미팅을 다녔고 대학교에서 신입생 교양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의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유튜브에서 생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떡상은 솔직히 말해서 하다 보면 누구나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속하는 건 제 생각에는 아무나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뭐 제가 실수한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저는 좀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 될 때 겁이 나가지고 주춤하고 뒤로 물러섰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자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 미친 듯이 노래 저어서 더 잘 되게 만들었었어야 돼요. 힘들 때 극복을 하려면 일을 더 하면 됐던 거예요. 영상을 더 올리고 더 분석하고 더 나의 상품을 개발하고 했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개인 유튜버가 생존하기 위해서 첫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와 사업자가 결합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상을 올릴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누구나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1인 기업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잘 되고 뭐 하고 하면 직원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1인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의사결정을 굉장히 빨리 내릴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큰 조직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느낍니다. 누군가의 컨펌을 받아야 되면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근데 혼자예요? 그러면은 진짜 장점이 그냥 빠르게 생각하고 실행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돈이 크게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1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뭐 약간의 과장이 들어갔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크게 막 오래 생각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또 유튜브 생태계가 AI도 발달하면서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요. 마음먹었으면은 2026년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돼요. 제가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그냥 제 생각을 날 것 그대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뉴스레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비용은 무료고요. 받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노하우를 풀어드리고 있어요.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4년을 그냥 통째로 날렸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5가지가 있을 텐데요.
과거에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제 피 같은 4년의 경험을 녹여서 구독자 100명도 안 된 채널이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 분들이 이걸 몰라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이 생각에 늪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 5가지만 피해 가셔도 여러분의 채널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성장할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요. 아무 영상이나 마구마구 올리는 거예요. 일단 뭐라도 좋으니까 많이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요. 어쩌면 영상의 개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일관성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유튜브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채널에서 갑자기 먹방 올리고 여행 올리고 그 다음엔 일상 루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내가 어떠한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독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분야를 그 유튜버의 다음 영상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다음에 또 올라올 거라는 확신. 그게 있어야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구독자 100명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무작정 많이 올리는 것보다 물론 안 올리는 것보단 낫겠지만 정말 일관성 있는 주제, 일관성 있는 카테고리 영상 하나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 채널을 운영해보면서 감이 잡히고 유튜버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생긴 다음에는 오히려 매일 업로드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독자 100명, 1000명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관성 있는 주제, 일관성 있는 영상을 천천히 업로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내 채널이 크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건요. 구독자 숫자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크게 헤맸던 이유입니다. 진짜 저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는 물론 노력하면 올라갔지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개입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기 정말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숫자라는 지표 자체를 목표로 삼게 되면 멘탈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왜 안 올라가지? 저 사람은 나보다는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구독자가 빨리 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루에 100번씩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건 겪어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 핸드폰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거든요. 나의 채널의 통계를 볼 수 있는 앱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하면서 구독자 1명 늘었나? 2명 늘었나?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혼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꿨던 것 같아요. 내 영상의 클릭률이라는 지표를 1%만 더 올려보자. 썸네일을 한 번만 더 개선해보자. 이전 영상보다 초반에 내가 말하는 30초를 더 매끄럽게 말해보자. 시청 지속 시간을 5%만 높여보자. 이렇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했을 때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니까 유튜브가 훨씬 덜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구독자가 더 빨리 늘더라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썸네일을 영상 업로드 직전에 빨리빨리 대충대충 마지막에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누차 드렸던 것 같아요. 구독자 100명 미만일수록 썸네일은 영상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장 아니고요. 진짜로 그래요.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그냥 썸네일 대충 만들자. 내용만 좋으면 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상을 보기 전에 내용이 아니라 썸네일을 먼저 보거든요. 썸네일이 별로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클릭 자체를 안 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유튜브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만 조언해 드릴 수 있다면 첫째도 썸네일, 둘째도 썸네일, 셋째도 썸네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썸네일 A/B 테스트 기능이에요. 썸네일을 3개를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유튜브가 알아서 돌려보면서 데이터로 이게 제일 반응 좋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진짜 폰트 하나만 바꿨는데 클릭률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고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썸네일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요. 다음 네 번째로 초보 유튜버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영상의 초반에 구독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목과 썸네일이 좋아서 그 영상을 클릭했다고 해볼게요. 기대감이 막 만땅인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눌러주시고요. 저는 안녕 자유고요.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갑니다. 3초 만에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가 아니면 3초도 못 들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반 30초예요. 이 30초 안에 이 영상 끝까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뒤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다 나갔어. 어떡해요. 초반 30초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공감해주세요.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겠구나. 내가 찾던 정보가 여기에 있구나. 이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빠르고 명확하게요. 구독 요청은 그 다음이에요. 뭐 영상의 중간이라든지 끝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죠. 5번째로 여러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지인분들, 가족분들, 친구분들한테 제발 구독해달라고 요청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거 저도 처음에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막 댓글 좀 달아주면 안 돼? 이러면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요, 진짜 잘못하면 채널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처음에 구독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그 가치를 판단하거든요. 만약에 나의 지인들이 구독은 눌렀는데 영상을 안 보거나 조금만 보고 바로 나가게 되면 뭐야 이 영상 별로네? 라고 알고리즘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영상이 퍼지지도 않아요. 알고리즘이 아예 추천을 안 하는 거죠. 차라리 맛구독이라고 하죠. 이걸 요청하지 말고 내 영상의 조회수가 10에서 20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10명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내 콘텐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유튜브가 압니다. 이 영상 가치 있네. 비슷한 사람들에게 더 보여줘야겠다. 유튜브는요, 느리더라도 정확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게 진짜 성장이에요. 빠르게 구독자 숫자만 채우는 건 성장이 아니라 그냥 숫자 놀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전업 유튜버 생활을 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저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구독자 숫자랑 조회수 숫자에 엄청 목매달았던 그런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채널을 키우면서 하루에 구독자가 몇 명 늘었는지 체크하는 게 일상이었고, 구독자가 2023년쯤에 한번 빠르게 성장해서 5만 명, 6만 명, 7만 명,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막 구독자 숫자에 엄청 집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3만 명만 더 늘면 막 실버 버튼이네? 이러면서 실버 버튼 받지도 않았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사람들 후기만 찾아보면서요. 실버 버튼이 이렇게 생겼군, 나의 것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퍼스널 브랜딩 채널을 하나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채널에서는 구독자 숫자에 집착을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도 안 됐어요. 그게 맘 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퍼스널 브랜딩 채널을 키우면서 구독자 숫자, 팔로워 숫자가 허상이라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요. 정말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자유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구독자 숫자, 조회수 숫자에 완전히 집착을 안 하게 된 거죠.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속 가능하게 유튜브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팔로워 숫자, 구독자 숫자는 다 허상이고요. 밀도 있는 팬을 내가 몇 명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보세요.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 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서 고민이시라고요? 영상 수십 개를 올려도 조회수는 100, 200에서 멈춰 있고 이게 내 길이 맞나 싶어서 포기하고 싶진 않으셨나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온갖 유튜브 성장 비법 영상을 다 찾아보고 했는데도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다른 채널에서 구독자 10만 명 실버 버튼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핵심적인 방법 5가지.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릴게요.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 건요. 썸네일이에요. 잠깐만, 조금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특히 구독자 100명 미만일수록요, 썸네일을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좋은 내용을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단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첫째도 썸네일, 둘째도 썸네일, 셋째도 썸네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썸네일을 설정하실 때 A/B 테스트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이걸 잘만 활용하면 나의 감을 믿고 썸네일을 업로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해서 통계를 볼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내가 썸네일을 3개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3개의 썸네일을 지정하면 몇 시간 정도 있다가 어떤 썸네일이 가장 좋은 썸네일인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유튜브가 알려줍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난 4년 동안 사실 이렇게 좋은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새로운 기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해보는 거예요. 좋은 기능인데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 썸네일 A/B 테스트 기능을 쓰다가 진짜 진기한 경험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틀 전인가 몰아보기 영상을 제가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문득 궁금증이 들어서 3개의 썸네일을 지정할 때 폰트만 바꿔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업로드를 했었어요. 근데 웃긴 게 딱 폰트 하나만 바꿨거든요. 사람들이 클릭하는 비율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다 가독성 좋게 글씨를 쓴 거고 썸네일을 구성한 건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 AI, 즉 데이터가 시청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측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게 폰트만 바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썸네일 A/B 테스트 기능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사실 어떤 채널에서도 들은 적이 없는 얘기실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의 경험담이니까요. 제가 앞서서 신규 채널일수록 썸네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지금 알고리즘 차원에서 좀 알려드려 볼게요. 내가 만약에 썸네일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나의 영상을 다른 영상들 옆에 추천 동영상으로 띄워줍니다. 참고로 추천 동영상이라고 해서 내 영상이 아직 알고리즘을 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추천 동영상에서 사람들의 검증을 받고 합격을 해야 탐색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튜브 영상 떡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이 떡상을 할까? 알고리즘을 탈까? 이때 바로 클릭률만 좋으면 떡상할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 떡상의 지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신규 채널이라면 그 중에서도 딱 클릭률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많이 클릭하면요, 기본적으로 추천 동영상 영역까지 넘어갔을 때 웬만하면 이제 탐색이라고 불리는 진짜 떡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클릭률이 좋다라는 게 과연 수치가 몇 프로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목표를 한 8에서 9% 정도로 두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클릭하는 비율이 12% 정도가 넘어가면 이 영상 떡상하겠네 라는 직감이 옵니다. 물론 이 클릭률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꼭 떡상한다 이런 말은 또 아니거든요. 내가 속한 카테고리 혹은 내가 만든 영상의 주제가 너무 좁은 시장, 작은 시장 안에 들어있다면 클릭률이 아무리 좋아도 조회수는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회수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자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진짜 진심 어린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결국 내 영상을 항상 봐주는 팬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100명 미만이신 분들에게 이 두 번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다음 세 가지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 1번은 썸네일, 2번은 제목, 3번은 영상 초반 30초입니다. 솔직히 썸네일 제목 잘 만들고 영상 초반 30초만 잘 만들어도 내 유튜브 영상의 75%는 이미 먹고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주제를 정하고 썸네일 제목 생각하고 영상 초반 30초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제가 생각나거나 하고 싶은 말들을 대본에 없어도 다 하거든요. 대본을 쓰긴 하지만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들은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속 합니다. 하지만 초반 30초는 진짜 신경 써서 말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실 텐데요. 초반 30초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공감입니다. 공감을 잘해줘야 돼요.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애초에 첫 부분에서 공감이 안 되면 뒤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귀에 안 들려요. 안 들어옵니다. 그럼 썸네일과 제목은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 때 저는 저의 생각을 한 3% 정도만 집어넣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 되는 콘텐츠에서 벤치마킹해와요. 만약에 제 생각을 100% 집어넣어서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잖아요? 안녕자유 영상도 확실하게 조회수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제 생각을 넣지 않고요. 이거는 진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팁인데 저는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 같은 데서 썸네일과 제목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물 같은 데 보면 에피소드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제목을 잘 짓는다는 것은 자극적인 문구를 쓴다거나 이런 것과는 사실 관련이 없고요. 궁금하게 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시리즈물들의 제목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세 번째로 구독자 100명 미만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요. 쇼츠를 업로드할 때 너무 힘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쇼츠를 업로드하면 구독자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될 시점에는 쇼츠도 아마 몇 개 업로드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저는 쇼츠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그닥 힘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만들려면 열심히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쓰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만의 이유가 있는데요. 쇼츠는 너무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인지하도록 만드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나의 매력을 온전히 담아내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키웠던 채널들이나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롱폼으로 키웠습니다. 롱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좋아하는 얘기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게 나를 브랜딩하거나 채널을 브랜딩하는데도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이게 유튜브 조회수 수익 때문인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쇼츠로만 채널을 키우는 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브랜딩이 잘 된 케이스들을 보면 쇼츠는 그냥 롱폼 영상을 잘라서만 업로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네 번째로 제가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요. 유튜브 광고 절대 돌리지 마세요. 이것도 어디서도 얘기를 잘 안 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유튜브 홈화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광고를 돌리고 있는 영상들이나 채널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구독자를 100명, 1000명 만들어 보겠다고 나의 돈을 써서 유튜브 광고를 돌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100% 1000% 확신하는데 절대 광고 돌리지 마세요.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뒷단에 어떠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수익 구조가 있었을 때 구매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조회수를 돈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구독자를 1000명 만들어 보겠다고 광고를 돌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나의 상품이 생겼을 때 광고는 전략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콘텐츠에 어떻게 하면 잘 녹여낼 수 있을까 딱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100명 미만의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다섯 번째 팁은요. 진정성 있는 나 자신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알고리즘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플랫폼의 정책도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채널이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유튜버분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진심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오는 구독자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더욱이 나의 이야기를 담은 오리지널 콘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색하겠죠. 저도 옛날에 제가 올린 첫 영상을 보면 진짜 부끄러워 미치겠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다 보면 시청자들은 나라는 사람 혹은 나라는 채널을 기억하게 됩니다. 진정성이 있는 콘텐츠는 댓글을 봐도 다 드러나요. 아, 이 채널은 진짜 믿고 보네요. 알림 설정 다 해놨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게 되잖아요. 아, 나의 채널은, 나라는 사람은 진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조회수를 노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이야기, 나의 서사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고 꾸준하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실 성장할 수 있거든요. 아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 가지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트렌드만 쫓다가는 번아웃이 오기 십상이거든요. 진심이 담긴 콘텐츠는 느릴 수는 있으나 오래 갑니다. 그럼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무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유튜브 시작한 채널 90%가 1년도 못 버티고 사라지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슨 대단한 알고리즘의 비밀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더 잘해보려고 했던 그 노력이 오히려 저의 채널을 나락으로 보내는 급행열차 티켓일 줄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과거에 했던 똑같은 실수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하게 만드는 그 치명적인 함정은 대체 뭘까요? 오늘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유튜브 생태계에서 피 터지게 구르면서 깨달은 이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있잖아요. 구독자 10만, 100만 유튜버 분들도 아차 하는 순간 채널 날아가는 진짜 무서운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제 4년짜리 경험담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메일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그 메일들을 읽고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AI로 영상을 전부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그 이유는 저의 뉴스레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저의 영상들에서도 쉽게 만들려는 채널들은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지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AI 툴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속 가능하게 AI를 이 영상의 뒷단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꽤 알고 있거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안녕자유 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가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단에서는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놀랍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나중에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AI를 사용해서 무단으로 대본을 막 가져온다든지 이미지를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생성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잘못했다가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키운 이 채널이 진짜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우습게 본다. 이 정도 단어, 이 정도 내용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관련된 주제에서 암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단어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 유튜브 AI는 이 단어들 내용을 감지를 해요. 한두 번 노란 딱지 받는 건 괜찮은데요. 이게 지속이 되면은 채널 전체가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모든 영상마다 노란 딱지가 붙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올릴 때 저만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암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단어나 내용들이 있는가? 건강 정보를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솔직히 정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딱 조심하셔도 노란 딱지를 받을 확률은 70% 이상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바로 재사용 콘텐츠의 유혹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에 나의 목소리만 덧붙인 콘텐츠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애니메이션 채널, 유명한 음악 채널, 플레이리스트 채널 이런 것들이요. 딱 보면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언젠간 수익 창출이 정지됩니다. 이거 한번 제가 알기론 뉴스에도 나왔어요. 100만 구독자분이 수익 창출 정지가 되었다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아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너무 다 노하우를 얘기하고 있어서 아니 이런 것까지 무료로 얘기를 해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선 말씀드리면 로열티 프리 음원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한 음악을 잘못 사용했다가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수법이 기묘해가지고 제가 대놓고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내 음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음악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영화 리뷰 채널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뭐 구독자 수십만이든 뭐 상관없이 저작권 규정이 조금 엄격한 영화 클립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채널이 진짜 삭제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재사용 콘텐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 재사용 콘텐츠가 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 있기는 해요. 나의 영상, 나의 얼굴이 나오면 됩니다. 화면에 내가 직접 나오거나 혹은 나의 목소리가 최소한으로 등장하면 좋아요. TTS 사용해도 괜찮나요? AI 보이스라고 하죠. 근데 TTS 사용이 괜찮기는 한데 이거를 너무 대놓고 사용하면 안 돼요 또. 최소한 영상 화면만큼은 내가 촬영한 영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TTS 음성을 사용하더라도 재사용 콘텐츠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발 원본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팁을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유료 정보인데 이 정도면 저작권 침해랑 수익 창출 정지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출처를 내가 명확하게 밝혔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수익 창출 정지를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주의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자극적인 키워드를 욕심내지 마세요. 이슈 키워드를 넣어서 조회수를 올리면 거기에 쉽게 매몰되어 버리고 맙니다. 유튜브는 생각보다 엄청 똑똑해요. 뭐 한두 번이야 봐줄 수 있겠죠. 근데 반복되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해서 채널이 영구히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실수로 삭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누구누구 사망설, 충격 이런 소식이 누구누구 이혼 실화? 이런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계속해서 쓰면요. 처음에는 뭐 쇼츠든 롱폼이든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채널이 영구 정지가 되거나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들은 하면 안 되고 사실 뭐 이런 모든 걸 떠나서 그런 가짜 뉴스를 보신 당사자분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속상해 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번 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가십 영상이라든지 클릭베이트, 낚시하는 그런 제목 썸네일은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적인 조회수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두 번은 어그로라고 하죠. 이걸 좀 끌어도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봤을 때는 내 채널의 신뢰도를 점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지을 때 호기심을 자극하게는 만드는데 최소한 거짓말은 없게 짓고요.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를 항상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이 삭제될 뻔한 이야기라고 제목을 짓는다면 실제로 진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건 진짜 자유가 아니구나. 내가 나의 콘텐츠, 나의 영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은 이후부터는 완전 100% 1000% 오리지널 콘텐츠만 제작을 합니다. 나의 얼굴, 나의 목소리, 나의 이야기,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일관된 메시지, 사람들이 나를 채널이 아니라 인물로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죠. 이렇게 결국에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나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는 유튜브 채널을 키울 때 그냥 저의 얼굴을 노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죠. 저의 첫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내향적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좀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나의 얼굴을 유튜브 영상에서 노출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별다른 그런 게 없네? 생각보다 얼굴 노출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목소리 좋네요. 이 채널은 진짜 진정성이 느껴져요. 다른 채널과 다르게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걸 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콘텐츠에 담긴 정보가 아니라 사람이 가진 관점을 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예전에 채널을 키울 때는 플랫폼을 굉장히 다각화를 많이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스레드, 유튜브, 인스타, 그리고 도서 출간. 도서 출간은 사실 플랫폼이라 보기는 어렵죠. 그냥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확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안녕자유 같은 경우는 뉴스레터를 하고 있죠. 설령 저의 유튜브 채널이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혹은 제가 가진 고객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유튜브는 사실 계단식 성장을 하거든요. 갑자기 내 영상이 떡상하고 터지면 좋아요. 근데 그 떡상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사람, 즉 진짜 팬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잠깐이긴 했지만 수익 창출이 정지되고 채널이 삭제됐다, 유튜브 측 실수라고 복구되는 경험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솔직히 정말 힘들었던 순간은 돈을 못 벌었던 순간도 사실 힘들긴 했죠. 근데 그것보다도 신뢰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제일 괴롭더라고요. 몇 년 동안 채널에 쌓아온 구독자분들이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시긴 했는데 이 채널 요즘 좀 초심 잃었네, 이렇게까지는 당연히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뉘앙스의 댓글이 달리면 저는 수입보다도 이게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단단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플랫폼이 아니라 진짜 나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할 때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만들 때도 이게 과연 3년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요. 조회수나 댓글 수보다 댓글의 내용 혹은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외에도 뉴스레터 혹은 다른 채널의 경우에는 인스타나 스레드, 블로그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 자체에서 채널이 흔들려도 팬분들은 남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지금 당장 조회수 10만 만드는 것보다 3년 후에도 여러분을 찾아올 팬 100명을 만드는 게 몇 배로 중요합니다. 유튜브는 언제든 규정이 바뀔 수 있고 알고리즘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게 진짜 유튜버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여러분의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무료 선물 준비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